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이제 첫 강의를 시작을 또 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1년차 강의를 했었고, 올해 이제 2년차로 들어가면서 제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커리큘럼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수강하러 오신 강의는 그 판례 중심 심화 강의인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강의 취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아직 1차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차생분들이 지금은 없으시잖아요. 이제 기득에 올라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더 많은 회차가 있으시거나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여는 강의가 판례 중심 심화 강의랑 기출 중심 사례 강의 두 가지를 지금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 2주차의 강의를 할 거고, 이거를 이제 3, 4주차의 강의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 고시 공부라는 거는 중간에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지, 강의를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기본 강의가 보통 한 달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쪼개가지고 필요하신 걸 들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기득에 넘어가는 그 정도 실력이 됐을 때 판례를 한번 쭉 다시 봐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 보기도 어렵고 혼자 봤을 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지금 4일 오거든요. 그래서 한 12강 정도로 해서 이걸로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를 혹시 아직도 안 풀어보셨다면, 동차 때는 기출 풀기가 사실 쉽지가 않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기출을 한번 쭉 풀고 가면 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호한 문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게 뭔지를 알면 앞으로 안 나온 게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필요하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오늘 이제 들으러 오신 강의는 판례 중심 심화 강의인데, 먼저 들으시면서 이 생각을 꼭 하시면 돼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판례 중심 심화 강의가 왜 지금 판례를 제가 가르치려고 하냐면, 자, 예시 중에서 이제 공부법에 대한 예시 중에서 유명한 예시가 이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번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두 개를 이제 어떻게 번호를 설정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사 전문 센터를 할 건데 뒤에 전화번호로 만약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 랜덤 번호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외우라고 해보면 6793, 6793 이렇게 해서 많이 외우겠죠. 근데 이거를 가리는 순간 한 10분 지나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248이라고 해가지고 이사를 빨리 해준다는 의미를 담게 되면은 이거를 제가 가려도 248인 게 바로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례의 문구 안에서 의미를 담을 수 있게 해두시면은 기억도 오래 가고, 그리고 암기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면서 현출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상표법이라는 과목은 이 판례집을 혼자서 많이 읽어도 이 이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양이 많은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읽다 보면 규칙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험생분들보다는, 저는 이 교재도 만들고 저도 수험생활을 다 거쳤으니까 판례집을 수도 없이 많이 읽어봤겠죠.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저는 약간 이해 안 되면 되게 답답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해를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강의할 때도 그렇고 수험 좀 쉬는 기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얻은 그 경험치를 압축해서 전달시켜 드리면서 이게 아니고 이게 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모든 판례를 다 해설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제 머릿속에는 이 판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서 정리하시면 편할 거다라는 가이드를 제공해 주려는 게 이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안 가고 2주 만에 정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습은 딱히 제 생각에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복습은 좀 잘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했었는지, 내가 지금 강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 판례를 정리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암기까지 숙달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암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해만 하면 됐지 암기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암기만 하면 됐지 이해도 필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혈액형을 물어봅니다. 혈액형을 물어보면 A형, B형, AB형, O형, 그리고 C형이 있죠. 라고 하면 바로 이게 어색한 게 드러나죠. 이게 무슨 의미가 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이게 딱 어색하다고 느끼는 건데, A형, B형, AB형, O형이 있고 C형이 없다라는 거는 보자마자 어색하고 익숙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많이 봐서 이거는 머릿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판례를 이해를 했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 뱉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무지개 색깔이 있으면 뭐가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죠. 이걸 말할 때 고민을 하나요? 고민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숙달이 되도록 이제 판례를 외우실 때 뭐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을 객관적으로 뭐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런 문구를 본인이 이렇게 숙달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숙달을 한다, 이 두 가지 작업을 하시면은 상표법 점수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무슨 법이든 다 그러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된다고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재는 저희가 아니고 제가긴 한데, 자, SM 상표법이라고 약간 오글거리지만 제 이름에 따라서 이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거 죄송하지만은 그 출간을 제가 하고서 해드리면은 사실 좋잖아요. 저도 그거를 너무 잘 알아서 계속 준비를 했는데, 계속 판례 추가되고 밑줄 긋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재를 지금 출간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실강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매주 프린트를 제공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그 프린트를 주는 대신에 저희가 무상으로 일단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차피 내용은 똑같거든요. 제가 나중에 출간을 할 교재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혹시 그냥 깔끔한 교재로 보고 싶으시면 구매하시면 되고, 그냥 내용이 상관없고 내가 필기했던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여기다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여기다 필기하시고 옮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을 거예요.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수록 판례 자체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 카톡방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카톡방은 어디를 들어오시면 되냐면,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한성민을 치시면은 저희 강의 제목 판례 중심 심화 강의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비밀번호는 뭐냐면 0106입니다. 오늘 이제 개강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 치고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요청해 주시는 자료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드릴 거고, 아니면은 질문 답변도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새벽에도 질문해 주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답변은 보통 못 드리겠지만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서 답변 드릴 테니까 언제든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강의 교재 특징이 있는데, 자, 이제 판례 중심 시작하는 저희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판결 이유를 실어놨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취지를 아셔야지 이게 좀 편하세요. 자, 제가 보통 다른 판례집 보면은 판결 요지를 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판례가 나오는 거를 직접 보시면 되는데, 판결문을 직접 찾아서 보시면, 그러니까 케이스 노트에서 나오는 그 화면 말고 판결문을 다운 받아 보시면 판결 요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판결을 할 때는 판결 이유 쓰고 판결 주문 쓰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판결 요지는 판결이 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정리해서 위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 이유가 원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확실히 좋긴 합니다. 그리고 판결 요지에는 써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에만 써있는 논리가 출제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번에 작년에 기출됐던 데이터 팩토리 유사 판단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판결 요지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결 이유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판결 이유를 쭉 길게 해놓으면 읽으시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편집을 했냐면, 판결 이유 중에서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을 점점점 중략 이래갖고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안 읽어도, 제가 진짜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을 없애버렸고, 그리고 대신에
법리 부분이랑 사안포섭 부분이 저희가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영 처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리라고 생각해서 실제 답안지를 쓰실 때 그 판례의 태도라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음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안포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제가 보기 편하게 정리가 된 부분은 밑에 그 밑줄로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위에다가 표장을 읽으시면서 보면은 또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표장 중요한 거는 전부 다 그 표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빨리빨리 복습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는 그 1시간 하고 10분